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이 3차 메뉴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더 추가적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느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생각의 흐름이 꽤나 괜찮게 흘러간다 라고 하면 그때는 타이머를 켜고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그 부분을 확실하게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타이머를 해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거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어느 정도 해 간다라는 가정 하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만 해보시면요. 이거 사실 10분에 나와요. 근데 지금 처음 하는 거였으니까 이해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공부가 필요한데 이해를 했다라는 상황 속에서 이만큼 반복하면 이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반복 숙달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단순히 반복 숙달을 했을 때 4-5번을 진행해서 10분이 나왔어요. 나 너무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을 했는데 한 일주일 뒤에 갑자기 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건 암기예요. 암기로 여러분들이 이걸 10분에 끝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 이해한 거를 내 생각의 흐름대로 써내려갈 수 있는 거, 그 상태로 10분이 완성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번, 5번 말한 게 연속으로 하기보다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는 가정 속에서 하루에 대충 한 번 정도씩 한 4-5번만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자바로 코드 개발하는, 로직 개발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쉬운 거예요. 직관적이니까. 자, 이건 충분히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저는 다른 걸 좀 할 겁니다. 자, 제가 div 하나를 만들어서 얘한테 클래스를 이럴 거면 그냥 점 찍어서 할 거예요. 자, 박스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로렘을 넣어줄 건데 이 로렘도 우리 태그 곱하기로 만들듯이 곱하기 하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얘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로렘이 엄청 길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화면에 다 담길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스크롤이 생겼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제 닫아놓도록 하고 이 위에다가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점 사이드 바 라고 또 div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박스한테는 이거 바디의 마진을 좀 끄고 진행을 할게요. 이게 아마 이해하는데 이게 더 쉬우실 거라 바디의 마진만 떴습니다. 그리고 박스한테 넓이를 한 800픽셀 정도로 고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입혀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가운데 정렬해 주겠습니다. 그럼 가운데 정렬이 완료가 됐고, 자 이제 사이드바한테 속성을 몇 가지 줄 건데 얘를 넓이를 한 300픽셀 줄 거고요. 높이를 일단은 안 줘보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줬다. 자 지금 이 스타일리스트는 일을 하고 있나요? 얘는 못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하고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 없어요? 네,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높이가 없어서 안 나오죠. 얘네들은 이 사이드바라고 하는 건 div 태그인데 div 태그는 기본적으로 너비 최대와 높이 최소화. 그러면 지금 높이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가 안 나오겠죠. 너비가 지정된 거는 뭐 이만큼 어떻게 있겠지만 높이가 없기 때문에 얘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보더만 씌워놓고 나면은 보더로는 그 선 정도는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얘는 이렇다 치고 여기다가 높이를 100% 한번 적을 거예요. 높이 줬는데 왜 안 나와요? 자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바디는요, 지금 이 사이드바한테 높이 100%를 줬을 때 이 100%는 누구 기준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부모 기준으로 받아오는 게 맞는데 이 사이드바는 부모가 바디죠. 그럼 바디 기준으로 높이를 받아오는 건데 바디는 분명 이만큼의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바디가 이만큼 왜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부모는 자식이 커지면 최소한 자식을 가릴 만큼의 크기는 생기죠. 그럼 지금 이 로렘 때문에 컨텐츠가 이만큼 길어졌으니까 얘를 감싸고 있는 바디는 당연히 이만큼의 높이를 가진 게 아닌가요? 근데 높이 어때요? 적용 안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바디한테는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아요. 높이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 방식을 썼을 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얘를 만약에 바디한테 높이를 한 1000픽셀 줬대요. 0, 100 뭐야? 1000. 자, 그럼 이제 얘가 높이를 가지죠. 높이가 명확히 생겼으니까. 근데 얘가 가지는 이 DIB 사이드바가 지금 골드가 입혀져 있는 건데 얘가 가지고 있는 높이는 1000픽셀이에요. 그렇죠? 1000픽셀은 여기까지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밑으로 밀렸죠. 얘네 왜 밀렸을까요? 자, 그럼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 로렘이 들어있는 이 박스라고 하는 DIV, 얘는 바디 안에 들어있을까요? 얘는 강제로 밀려서 바디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왜냐? 바디가 높이가 1000이에요. 얘가 100%만큼 가져야 되죠. 근데 DIV는 한 줄 혼자 써야 되죠. 얘는 줄바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강제로 사이즈를 줬기 때문에 밀려나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웃기죠? 바디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높이가 딱딱 동작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얘한테 높이를 주지 않을 거고요. 그럼 이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300픽셀이라고 하는 사이드바가 이렇게 골드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만큼이 노란색으로 골드색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알거든요. 뭐 하면 될까요? 바디한테 높이를 준다. 그럼 이만큼을 우리가 픽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디에 배경색을 준다? 그럼 여기도 입혀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화면 기준으로 이만큼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화면 기준으로 동작하는 친구 누가 있죠? 그렇죠. 유령. 자, 얘를 유령으로 만들 겁니다. 그럼 됐죠. 얘가 된 이유는 기준이 화면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는 화면 기준으로 높이를 100%만큼 가진 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웃긴 게요. 화면 기준으로 100%를 가졌어요. 자, 가졌어요. 진짜 가진 거예요. 얘는 높이가 이제 고정된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딱 그만큼만 생겨난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화면 기준 100%만큼의 높이가 이 지금 처음에 얘가 생겨나는 이 시점에 화면 기준으로 생겨나서 고정된 겁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앱솔루트의 특징 중에 또 하나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스크롤이 내려가면 얘가 늘어나거나 따라오거나 해서 여기를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원해요. 자, 제가 앱솔루트 대신에 픽스드라고 줬죠. 얘는 따라옵니다. 얘는 정확히 말하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따라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스크롤이 움직여도 따라와요. 왜? 얘는 화면에 고정돼 있어요. 픽스. 확실히 정한 거죠. 얘 위치를 정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디서 봤는가? 엄청 많이 봤어요, 우리는. 자, 어제도 봤던 국세청 사이트. 스크롤을 내려볼게요. 누가 우리를 따라와요, 지금? 얘 따라오죠. 자, 얘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나왔다고 지금 사라졌어? 나와봐. 이럴 땐 또 방법이 있죠. 이 개발자 도구를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화면 줄여가면서 썼는데 여기 선발이 눌러보시면 떼낼 수 있어요. 이렇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사실 얘가 옆에 있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떼낼 수 있고 여기서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능해요. 저는 얘를 골라볼게요. 그럼 지금 UL이 골라졌는데 저는 더 큰 얘를 고르고 싶어요. 좀 골랐죠? 색깔 입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주황색은 누구예요? 이거는 아니 여백이죠. 우리가 셀렉트 모드, 개발자 도구에서 이 셀렉트 모드로 얘를 찝었을 때 여백 부분이 이런 연한 주황색 같은 걸로 표시가 됐었잖아요. 우리 마진 패딩 배울 때 했던 거.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마진 레프트가 36.5 REM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진 레프트만큼이에요. 그리고 얘가 나온 거죠. 이 하늘 색깔로 나오는 건 실제 우리가 선택한 컨텐츠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컨텐츠에 보시면 포지션 뭐 들어가 있어요? 픽스드 들어가 있죠. 얘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얘를 앱솔루트로 바꿨습니다. 바꿨죠? 얘를 내리면 안 따라오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개발자 도구에서 스타일 속성을 제가 직접 바꿔봤어요. 근데 적용됐죠? 이거 근데 새로 고침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다시 얘를 골라보면 나봐. 에이, 그냥 너 찍어. 그리고 얘죠? 얘를 골라보면 텍스트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바꿔놓고 눈으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이게 진짜 아예 바뀌어서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픽스드가 유지될 때는 따라오다가 픽스드가 앱솔루트로 바뀌면 얘가 안 따라온다. 픽스드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업 페이지에 포지션 속성 정리 여기 보시면은 앱솔루트랑 픽스드가 같이 있었는데 제가 얘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크게 안 했어요. 근데 얘네가 같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성질들이 똑같다라는 거겠죠. 네, 똑같습니다. 앱솔루트랑 픽스드의 차이는 방금 눈으로 확인하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굳이 처음부터 따로 얘기를 안 드렸던 거예요. 자,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밖에 없다. 그럼 얘도 유령이란 얘기겠죠. 유령이죠. 유령의 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 쇼핑몰 같은 데 가도 많이 따라와요. 최근 본 상품, 뭐 바로 즉시 구매하기 이런 버튼들이 항상 스크롤 내려가면 따라오듯이 그럴 때 다 픽스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이거 픽스드인가? 하고 까보면 픽스드일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는 지금 픽스드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을 좀 할 겁니다. 이번 거는 상당히 재밌는 친구예요. 자, DIV를 두 개를 만들 건데 얘네들의 사이를 HR로 좀 갈라볼게요. 이 HR은 우리 말씀드린 적 있었나요? 이거 그냥 이렇게 직선 그리는 거예요. 우리 BR이 줄바꿈이었잖아요. 근데 HR은 그냥 한 줄을 직선으로 그어버려요. 줄이 그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줄바꿈도 되는 거고요. 그냥 저게 끝입니다. HR. 마크다운 문법으로 우리 위키에서 이거 아니지. 이거 하면은 한 줄 그어졌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HR이. 자, 이런 건데. 자, DIV한테 높이를 100픽셀로 줄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줘볼게요. 그리고 DIV에 가상 선택자로 호버를 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눈 아프니까 핑크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호버는 일을 못하고 있죠. 마우스 올라간 상태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일하죠. 그쵸?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호버는 이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너무 깜빡깜빡하지 않나요? 약간 이게 빨강색과 파란색으로 해놓으면 진짜 눈뽕 나거든요. 엄청 심한데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 제 눈을 위해 이걸 색깔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너무 반딱반딱하잖아요. 그죠? 좀 더 자연스럽게 이게 색깔이 변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됐으면 좋겠다 라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웹사이트들이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을 거고요. 자, 그런 거 처리할 때 쓰는 거를 배워볼 겁니다.
우리한테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얘한테는 얘를 사용하는 문법은 내가 속도를 정해주고 싶은 속성을 적어주고 나서 초를 적어줍니다. 여기 나오는 이 s는 세컨드예요. 초. 그래서 이 앞에 3. 그럼 몇 초겠어요? 3초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이 태그가, 이 div가 갖고 있는 이 그린이라는 색깔이 핑크로 바뀌기까지 3초를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게 트랜지션 속성이에요. 자, 3초에 걸쳐서 변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색깔이 좀 나오죠. 색이 변화하는 과정이 담기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색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0.3초 짧겠죠? 차이가 느껴지세요? 완전히 빤딱은 아니지만, 깜짝은 아니지만 약간의 변화가 보이세요? 이걸 눈으로 보려면 한 요 정도만 해도 사실 보일 거예요. 그죠? 1초, 그러니까 3초보단 당연히 훨씬 빠르지만 그냥 깜빡이는 것보다는 좀 더 눈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어때요? 마우스가 올라갈 때는 0.7초가 되는데 마우스가 빠질 때는 어때요? 바로 바뀌죠. 이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 0.7초는 0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냥 0.7초만 해놔도 어차피 먹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마우스가 올라갈 때는 적용이 됐는데 빠질 때 안 되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트랜지션,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이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0.7초가 걸려라 라고 명령을 한 건데, div에 호버했을 때만 할 수 있게 걸려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호버가 아닌 상태, 그럼 얘가 일을 하는 건데 얘한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여기도 주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둘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얘를 지워도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다 돼요. 근데 이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div 자체가 트랜지션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호버를 해도 마우스가 올라가도 이 속성들은 여기에 다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겹치는 거 제외하고는. 그렇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스타일 많이 다뤄봤던 내용이랑 당연한 원리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얘를 양쪽에 다 써주면 이런 게 가능해요. 여기는 예를 들어 0.7초 그냥 두고요. 얘는 2초. 자, 그러면 올라갈 땐 2초고요. 내려올 땐 0.7초입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게 처음에 바뀌는 상황에서는 좀 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고, 얘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둘 다 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양쪽이 공통이다. 그러면 호버가 아닌 다른 쪽, 그냥 기본 이런 데에만 주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호버한테 너비를 50%라고 줬어요. 그럼 얘는 마우스 올리면 50%로 줄겠죠. 이렇게. 그쵸? 자, 똑같이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원리가. 자, 저는 호버 했을 때 50%를 줬죠. 그럼 div에 호버가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올리면 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50% 줄었어요. 그러면 50% 줄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우스는 더 이상 호버가 아니네요. 그럼 div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럼 돌아왔으면 다시 호버가 되는 거죠. 그럼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이거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그죠? 여기서는 그렇게 이게 가능하다. 이제 위드를 좁을 건데, 이 위드도 똑같아요. 트랜지션에 똑같이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트랜지션 사용 문법에서 우리가 뭐 트랜슬레이트 X나 트랜슬레이트 Y 같은 거 쓸 때는 구분자를 명시하지 않았죠. 근데 얘는 구분자를 명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줄 거고 너비에 관련된 거는
뭐 이렇게 줄 거야. 이건 없어요, 문법에. 트랜지션이 쓰일 거면은 이 중괄호 안에서 하나만 쓰여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구분자를 줘서 아니지 뭐 한 2초 줘볼까요? 문법상 이게 맞는 거예요. 구분자를 주고 다음 속성, 내가 적용하고 싶은 게 여러 개면 여러 개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with를 적용시켜보면 얘 지금 된 거예요. 안 된 거 아니에요? 너비가 50%로 줄어드는데 2초가 걸리라고 했는데 지금 얘 바로 줄어들잖아요. 이러면 안 된 거죠. 얘는 왜 안 됐을까요? 이거는 자, 네? 자, 이게 안 된 이유는요, 사실 간단합니다. 얘가 여기 올라가 이렇게 돼도 안 되거든요. 얘는 안 돼요. 우린 뭔가 지금 문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냐면, 자, 지금 여기만 딱 보세요. 우리가 트랜지션에 백그라운드 컬러랑 위드를 줬죠. 백그라운드 컬러랑 위드를 줬어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위드는 여기는 있는데 여기 없죠. 자, 트랜지션을 주려면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속성, 변화하기 전과 변화한 후 둘 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해요. 지금 이 div 이 중괄호 안에는 너비 속성이 뭘로 들어가 있죠? 이 값이 뭘로 들어가 있죠? 이거 아무것도 안 주면 오토예요. 오토가 기본값입니다. 너비는. 근데 오토가 기본값인데 블록 요소는 너비 최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토의 영향, 오토는 손 놓은 거죠.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블록은 최대화네요. 그러니까 최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를 명시하지는 못한 거죠. 우리가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개성을 부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해주면 사실 지금 화면에는 달라질 게 없죠. 화면 기준 너비 100% 됐을 거니까. 그럼 이제는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변화 주고자 하는, 변화하기 전 모습과 변화한 후 두 가지 그 선택자 안에 둘 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애들한테 이런 트랜지션 속성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딘가 여기에만 있다. 만약에 여기 없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변화할 수가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그렇죠? 100에서 100으로 가는 거는 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 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얘도 물론 올라갈 때랑 뗄 때랑 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용법만 잘 익히고 있으면.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트랜지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다예요. 둘을 공통으로 줄 것 같으면 여기다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둘을 시간을 다르게 할 것 같으면 둘 다 써야 되고 시간을 명확하게 집어줘야 되고, 그리고 점 0 생략 가능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얘네들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여기도 만약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다면 당연히 색깔이 못 변하죠. 그렇죠? 혹은 여기가 없다면 색깔이, 얘는 변했네. 너 왜 변했지? 또 뭐야? 어쨌든 기준이 명확하게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트랜지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열어 드릴 건데, 지금 여기 스크롤바를 따라다니는 유령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문제는 아까 우리 픽스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밑에 있는 이 예제 만들기가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트랜지션 예제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거 하나만 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연 거예요. 3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하나 연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호버가 바디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디에 올리면 호버가 되죠. 적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적용될까요? 그러니까 DIV에 호버하고 있던 걸 바디로 뺐어요. 안 돼요. 여긴 돼요. 근데 여기는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방금 우리 이 문제에서 이거 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이건 되는 거죠. 얘는 왜 될까요? 이거는 바디에 높이를 줬어요. 그래서 이 1000픽셀 지금 내리면 안 보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이렇게 하면 보이겠다. 지금 얘는 여기는 안 되죠 지금. 근데 여기까지면 돼요. 여기까지가 1000픽셀이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높이를 줬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상 완벽하게 바디의 호버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바디가 따로 준 게 없네. 바디한테 min h 라고 하는 애를 100vh 라고 주면 얘는 이제부터는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애가 나왔어요. min height도 사실 처음 봤고요. 100vh 처음 봤죠. 근데 이 vh는 뭐겠어요? 우리가 뭔가 숫자를 적어주고 뒤에 뭐 px 픽셀이고 rem 하면 배수였고 뭐 퍼센트 하면 퍼센트였죠. 이 vh도 그냥 단위예요. 자, 그 단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수업 페이지에 하나 올려놨습니다.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그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rem 우리가 주로 쓰던 rem 있고요. vh 방금 있는 거 그리고 VW도 있고 Vmin, Vmax, VX, CH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퍼센트란 픽셀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 둘은 나오지 않는데 CSS에 이런 단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준 글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해본 건 VH고요. 얘는 Vertical Height이라고 해서 이제 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막 이해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거 100VH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레이아웃 만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린 바디에 호버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게 있는 거니까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쓸 일이 온다면 그때 생각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이징에 이런 옵션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쓸 건 아니지만 얘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있는 애입니다. 활용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아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게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 좋은 건데 그냥 한 번쯤 검색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얘가 하는 그냥 정리되어 있는 말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다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으면 이런 게 있는 거조차 몰랐을 거잖아요. 그쵸? 그 상태랑 이걸 들어는 봤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나면은 나중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거 혹시 그때 그걸 쓰면 해결이 될까? 라고 판단하고 구글링해서 적용시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쯤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겁니다. 박스 대시 사이징 콜론 보더 박스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이에요. 근데 이거 기록 딱히 하실 필요 없는 게 영상에 남은 거니까 영상 다 보기 싫으셔도 그냥 뒷부분 대충 와가지고 3교시 거 보시면 이거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린 거고
끝났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또한, 그리고 이 예제 만들기 1, 2, 3, 4, 그리고 이 문제 당연히 내일 수업 전에 한 번씩은 해보셔야겠죠? 내일 수업에는 또 다른 내용을 나갈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만들 거예요. 지금 이거는 3차 메뉴죠. 우리가 했던. 근데 4차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 이미 후손 선택자로 4차 만드는 거 이미 다 예상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좀 추가된 거라면 네, 다음 메뉴가 있는 애들은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다음 메뉴가 없는 애들은 그런 게 없는 거고, 또 마우스가 올라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이런 거,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애초에 이거 사이드바 속도가 어때요? 빠르긴 하지만 그게 깜짝은 아니죠. 뭐가 들어갔겠어요? 트랜지션,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차 메뉴까지 배웠고 트랜지션 배웠으니까 그런 거 공통으로 다 골고루 활용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를 하기 위해 우리가 간단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것도 해볼 겁니다. 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이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내일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어떤 특정 상황까지 만들어 드리고 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과연 원하는 대로 해결하실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자, 얘를 보시면요, 지금 중간에 이런 텀이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 메뉴 만든 거 보면은, 이거 영역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안 보일라나? 어떻게 해야지 보일까? 이거 하면 되겠다. 1차 메뉴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줘보죠. 얘가 1차 메뉴 아이템이니까. 자, 얘네들끼리 이만큼의 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얘는 그런 틈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틈 왜 있는지는 알죠? 이거 태그에서 줄바꿈한 거. 그럼 태그의 줄바꿈을 안 해서 얘가 없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렇긴 하는 게 아닌데. 그죠? 줄바꿈 같은 거 하지 않고 우리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추가로 진도를 나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내일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이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정답은 그냥 공유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정답 맞춰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하다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질문하시면 되고요. 내일 수업 때 이걸 이 문제는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이런 거는 짚어드리고 갈 거니까.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레벨이긴 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수업 페이지 하단에 공지를 좀 써놨죠? 보강 내용에 대한 공지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혹여나 이제 아까 1교시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은 수업 페이지 확인해서 이 내용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 우리 중강이 이틀 밀리는 걸로 픽스가 됐어요. 그렇게 알고 앞으로 수업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